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이재명 정부 5년의 국정 운영 방향을 제시하는 국정과제에 광주 지역 현안 대부분이 포함됐습니다. 광주시가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대목격인 이금주 회장의 방대한 기록물을 보존 연구하는 역사관을 건립하고 유네스코 세계 기록유산 등재도 추진합니다. 광주시의 새로운 자원회수시설, 소각장 최종 입지 선정을 위한 주민설명회가 주민들의 반대로 또 무산됐습니다. 광복 80주년을 맞아 우리 역사를 기억하고 평화와 민주의 가치를 되새기기 위한 전남 의교육학술문화축제가 열렸습니다.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대목격인 이금주 회장은 수십 년 동안 일본 정부를 상대로 투쟁하며 원리의 회의록부터 비디오 테이프까지 수많은 자료를 남겼는데요. 광주시가 이 회장의 방대한 기록물을 보존하고 연구하는 가칭 일제 강제동원 시민역사관을 건립하고 유네스코 세계 기록유산 등재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송정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태평양 전쟁 희생자 광주유족회 이금주 회장이 작성한 원래의 회의록입니다. 2011년 4월 229차 기록인 회의록에는 태평양 전쟁 피해자 가족들은 모든 일이 끝났다고 생각하지만 우리는 죽더라도 가족들에게 인계해서 사망한 분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92년 1월 처음 작성된 이 회의록은 매달 한 번씩 20년 가까이 기록됐습니다. 이금주 회장은 원래의 회의록뿐만 아니라 천인소송에서 패한 99년 6월 일본 정부와 일본인들 양심에 호소하는 글을 일본어로 직접 작성했습니다. 이 회장이 이렇게 남긴 자료는 문서류와 간행물, 비디오 테이프 등 1670점에 이릅니다. 일제에 의해서 강제동원된 피해자들의 울분과 한, 눈물이 담긴 이 자료들에 유네스코 세계기록 유산 등재가 추진됩니다. 일본의 역사 왜곡이나 역사 부정에 대해서 정면으로 반박할 뿐만 아니라 또 아직 해결되지 않는 한국의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어떤 절규를 세계인들한테 보여준다라고 하는 점에서 광주시는 세계기록유산 등재 추진에 앞서 지방정부로는 처음으로 옛 전방 일심방직 부지한 역사문화공원에 일제 강제동원 시민역사관을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이곳에 이 회장의 자료를 전시해 일제 강제동원의 부당성을 알리면서 이 회장의 자료를 보존 연구하기로 했습니다. 국가기록원에 이관 요청이 있었을 만큼 역사적 사료로서 높게 인정받고 있습니다. 일제 강제동원 피해에서 승리의 역사를 제대로 기억하고 계승하기 위한 일제 강제동원 시민역사관 형태로 플랫폼이 필요하다. 이런 취지로 저희들이 추진하게 됩니다. 광주시는 전일방부지 개발 사업자에게 공공기여 조건으로 역사관 건립을 제한할 방침이며 2029년 역사관 건립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또 광주시와 시민단체, 역사학계 등으로 구성된 등재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기록물에 대한 국제 심포지엄 개최 등을 통해 세계적으로 보존해야 할 가치가 있는 기록물임을 알릴 계획입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수도권과 강원 지역을 중심으로는 강한 비가 쏟아지고 있지만 우리 지역 폭우가 물러간 자리에 또다시 더위가 찾아왔습니다. 광주와 전남 모든 지역에서 폭염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오늘 광주의 낮 최고 기온 34도 안팎으로 어제보다 2, 3도가량 더 높은 기온이 예상됩니다. 그 밖에 전남 대부분 지역에서 체감온도 33도 안팎까지 오르며 무더운 날씨가 지속되겠습니다. 현재 하늘 모습 보시면 우리 지역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어 있습니다. 대체로 맑은 하늘 드러나 있고요. 가시거리 1km 미만의 안개만 관측되고 있습니다. 종일 대체로 맑고 더운 날씨가 이어지겠지만 갑작스러운 소나기가 쏟아질 수 있겠습니다. 오늘 소나기로 인한 강수량 5에서 40mm 안팎으로 나와 있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재명 정부 5년 청사진이 담긴 국정 운영 방향이 공개됐습니다. 광주 지역의 현안들이 얼마나 국정과제에 반영될지가 큰 관심사였는데요. 광주시는 지역 현안 대부분이 반영됐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천홍희 기자입니다.
앞으로 5년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 기준점이 될 123대 과제가 발표됐습니다. 이 가운데 정부가 우선적으로 추진해 반드시 성과를 내겠다는 12대 중점 전략 과제에는 인공지능 강국 도약, 국가 균형 성장 등이 꼽혔습니다. 정부는 인공지능 경쟁력을 세계 3위까지 끌어올리고 5극 3특 체제를 중심으로 국가 균형 성장을 이뤄내겠다는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정부의 과감한 지원으로 AI 종합 경쟁력은 세계 3위 수준으로 올랐습니다. 광주시는 정부 발표 직후 설명회를 열었습니다. 광주가 정부에 건의했던 핵심 과제 대부분이 최종적으로 국정과제에 포함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국가시범도시 조성, 서남권 관문공항 조성 등 7개 공약 15개 추진과제가 국정과제에 포함됐다고 밝혔습니다. AI 및 군공항 사업의 지역 현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반영시켰을 것을 요구했고 반영되었음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대국민 보고회에선 국정 운영의 큰 방향성만 제시됐을 뿐 지역 현안들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국정 과제에 반영됐는지는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정부가 국정 과제에 수정 가능성을 열어둔 만큼 지역 현안 반영을 위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천홍희입니다. 정부의 국정과제로 의대 없는 지역에 의과대학 신설을 추진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오는 2027년 개교를 목표로 한 전남 국립의대 설립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보도에 유민호 기자입니다. 이재명 정부 임기 5년 청사진을 그린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 국정기획위는 2달 동안 민생 현장 목소리를 청취한 결과를 123개의 국정과제로 정리해 발표했습니다. 국민의 정책 효능감을 배가시켜 나갈 것이고 이 모든 과정을 국민들께 투명하게 공개하겠습니다. 기본이 튼튼한 사회를 내세운 정부는 보건 의료 분야에서 지역 격차를 해소하겠다는 목표입니다. 필수 의료를 확충하고 공공의료를 강화합니다. 의대 없는 유일한 광역단체 전남. 매년 도민 70만 명이 원정진료를 떠나면서 1조 5천억 원에 달하는 의료비가 빠져나가는 상황입니다. 전남도는 국정과제 지역 공약에 의대 없는 지역의 의과대학 설립 추진이 포함됐다고 밝혔습니다. 전남도는 국정과제 발표에 환영의 뜻을 내놨습니다. 오는 2027년 통합 국립의대 개교를 목표로 절차를 밟아가겠다는 계획입니다. 2027학년도 개교를 목표로 통합대학교 국립의대 신설을 반드시 이뤄내고 대학병원 기능을 갖춘 상급 종합병원을 설립해서 지역 완결적 의료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전남도의회 의대 설립 지원 특위도 환영 성명을 내고 전남의 절실한 의료 현실과 도민 염원이 반영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비상계엄과 탄핵, 극심한 의정 갈등으로 멈춰섰던 전남 국립의대 신설이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로 포함되면서 다시 추진력을 얻게 됐습니다. 다만 의료계 반발과 순천대 목포대 통합 과정 등 여러 변수가 남은 만큼 도민 여론과 행정, 정치력을 하나로 모으는 것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습니다. MBC 뉴스 유민호입니다. 광주의 새로운 자원회수시설, 소각장 최종 입지를 선정하기 위한 주민설명회가 또다시 무산됐습니다. 주민 찬성 비율을 늘리기 위해 대규모 위장 전입이 있었다는 의혹이 해소되지 않으면 주민들은 대응 강도를 높이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주현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광주의 새로운 자원회수시설 소각장 입지를 확정하기 위해 마련된 주민설명회장. 성난 주민들이 출입구를 막아선 채 시위를 벌입니다. 지난해 말 최적지로 선정된 삼고동 주민들은 물론 인근 한평 지역 주민들까지 80여 명이 가세했습니다. 10건만 100건만 나왔지. 아까 누구 보냈는데 그치? 소각장에서 나온 곡식 사 먹겠냐고. 안 사 먹은다더만. 주민들을 상대로 환경 영향평가 결과를 설명하고 주민 지원책 등을 제시할 예정이었던 광주시와 용역사는 이번에도 마이크 한 번 제대로 잡아보지 못했습니다. 지난 6월 이후 2번째 무산입니다. 금일 설명회는 더 이상 안전 문제상 더 이상 진행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위장 전입이 저희가 정확히 수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중지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건 안 돼요. 주민이 항의하는 과정에서 공무원이 다치기도 했습니다. 주민들은 지난해 말 삼고동이 자원회수시설 최적지로 선정되는 과정에 위장 전입 의혹 등 절차적 하자가 있다는 입장입니다. 경찰도 이를 들여다보고 있는 만큼 수사가 마무리될 때까지 주민 설명회는 물론 공청회 등 주민을 대상으로 한 절차는 모두 보이콧할 예정입니다. 앞서 경찰은 광주시립 제1요양정신병원 등을 상대로 위장 전입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압수수색을 연 이틀 벌인 바 있습니다. 광주시는 수사와 별개로 재차 주민공청회를 열지 공람이나 공고 등으로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가름할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2030년 가동을 목표로 진행 중인 광주시 자원회수시설이 주민 동의를 구하지 못한다면 정해진 시간표대로 건설을 장담하기 어려운 상태입니다. MBC 뉴스 주현정입니다. 목포 도심을 달리던 차량에서 화재가 발생해 불이 인근 병원으로 번질 뻔한 아찔한 상황이 벌어졌는데요. 운전자와 병원 직원들이 힘을 합친 덕분에 빠르게 불길을 잡을 수 있었습니다. 긴박했던 현장이 CCTV에 담겼습니다. 보도에 김규희 기자입니다. 목포의 한 도로에 SUV가 멈춰섭니다. 차량 앞쪽에서 희뿌연 연기가 뿜어져 나오고 운전자는 급하게 밖으로 뛰쳐나옵니다. 운전자가 병원에서 소화기를 들고 나와 진화에 나서고 병원 직원들도 손을 보태지만 불길은 어느새 엔진룸 덮개 밖까지 활활 타오릅니다. 환자분들이 계신 자리고 폭파 위험도 있고 하기 때문에 빨리 진화를 해서 이제 마무리해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뛰쳐들어가서 소화기를 가지고 나오게 된 겁니다. 운전자가 이 소화기를 활용해 진화에 나섰는데도 불길이 사그라들지 않자 병원 직원들은 건물 안 소화전까지 총동원했습니다. 병원 안에서는 소방안전관리자가 소화전에서 30m 길이의 호스를 꺼내 앞장서고 다른 직원들도 화재 지점까지 호스가 닿을 수 있도록 분주히 힘을 보탭니다. 이윽고 밸브를 열어 물이 뿜어져 나오면서 불길은 잦아들고 2분 뒤 소방차가 도착해 신고 접수 8분 만에 완전히 꺼졌습니다. 이 불로 엔진룸 등 차량 일부가 타면서 소방서 추산 330만 원 재산 피해가 났고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병원 직원들은 평소 화재 진화를 위한 정기적인 훈련과 교육을 이어온 덕분에 침착하게 대응할 수 있었다고 말합니다. 이제 저희 직원들이 그 사용법을 알고 있기 때문에 위례 환자가 또 그 줄에 넘어질 수 있어서 그런 안전사항이랑 그런 부분을 충분히 얘기를 하고 바로 와서 교육받은 대로 그 화재 진압을 할 수 있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엔진룸 속 배터리에서 합선 등 정기적 요인으로 불이 시작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규희입니다. 대형 화재가 발생했던 금호타이어 광주 공장 건축물 해체 작업이 어제부터 시작됐습니다. 금호타이어와 건축물 해체 공사 시공사는 광산구의 승인을 얻어 어제 오전부터 불이 났던 정년동 건물 해체 작업에 돌입했습니다. 해체 작업은 경찰이 입회한 가운데 진행됐고 경찰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소방당국의 합동 감식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 2시 45분쯤 광주 북구 북구청 사거리에서 오중 추돌 사고가 발생해 8명이 다쳤습니다. 경찰은 주행 중이던 승용차와 택시가 부딪힌 뒤 일대에 있던 또 다른 택시와 버스 등을 잇따라 들이받은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사고 여파로 일대 도로에서는 한동안 교통 정체가 빚어졌습니다. 여수 밤바다를 배경으로 한 낭만 버스킹이 올해로 10주년을 맞았습니다. 지금까지 270만 명이 다녀가며 여수의 대표 관광 콘텐츠로 자리 잡았는데요. 여수 세계 섬 박람회가 열리는 내년에는 섬 곳곳에서도 다양한 공연을 볼 수 있습니다. 문영철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어둑어둑해진 해양공원에서 펼쳐지는 힙합 공연. 335 모인 관객들은 함께 노래를 따라 부르며 흥을 돋굽니다. 낭만포차 옆에서는 신나는 음악에 맞춰 화려한 퍼포먼스를 선보입니다. 눈길을 사로잡는 공연에 박수와 함성이 끊이지 않습니다.
아이들하고 같이 볼 수 있는 공연도 하고 너무너무 바다 공기도 좋고 아이도 너무 즐거워서 박수를 너무 많이 쳤어요. 운치 있는 야경과 밤바다를 배경으로 10년째 진행되고 있는 낭만 버스킹. 노래와 연주, 마술과 댄스 등 다채로운 공연을 선보이며 여수의 주요 관광 콘텐츠로 자리 잡았고 누적 관람객은 270만 명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다에서 바로 공연 보는 게 되게 좋고 제가 살고 있는 남해에서도 이런 공연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 정도로 지금까지 참가한 문화예술인은 3,700여 팀에 6천여 명. 참여를 원하는 공연자들이 늘면서 지난해부터는 공개 오디션 방식을 도입했고 올해 전국에서 110여 팀이 지원할 만큼 큰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관광객분들께서 열린 마음으로 오시기 때문에 공연하면서 소통하는데 오히려 제가 더 좋은 에너지를 많이 받고 가는 게 있거든요. 제가 여수에서 버스킹 한다고 하면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네, 그래서 내년에는 제 동료 뮤지션들이랑 또 같이 지원을 해서 침체된 구도심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는 낭만 버스킹은 내년엔 도서 지역까지 확대될 예정입니다. 여수 세계섬 박람회가 있기 때문에 또 섬 지역에도 직접 가서 버스커들이 활동을 해서 섬 주민들도 이런 혜택을 받아야 되지 않겠어요? 낭만 버스킹 10주년을 기념해 오는 15일 해양공원 일원에서는 전국 30개 팀이 참여하는 버스킹 페스티벌이 열릴 예정입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80주년 광복절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우리 역사를 기억하고 평화와 민주의 가치를 되새기기 위해 학생들이 특별한 행사를 마련했는데요. 순천에서 열리고 있는 의교육 축제 현장을 김단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고사리 손으로 한 땀 한 땀 정성 들여 보석을 도안에 붙입니다. 곧 다가오는 광복절의 의미를 되새기며 무궁화 열쇠고리를 만들었습니다. 매번 이제 국민의례 할 때마다 뜻깊게 생각하라고 항상 마음속에 있는. 한쪽에서는 물레를 돌리며 도자기를 빚습니다. 분청사기는 임진왜란 때 도공들이 일본에 끌려가면서 안타깝게 명맥이 끊어져 버렸습니다. 국토는 지켰지만 문화는 지켜내지 못한 아픔을 직접 체험하며 배웁니다. 광복 80주년을 맞아 열린 전남 의교육 학술 문화축제. 전남 지역 학생들이 기획한 이번 행사는 역사와 문화를 청소년의 시선으로 재해석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남다릅니다. 학생의회가 직접 주최하고 진행하는 행사인데요. 학생들이 이 행사를 거쳐가면서 전남에 대한 우리 의 정신을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전라남도교육청은 평화와 정의, 민주 가치를 확산하는 데 목표를 두고 의교육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정의롭고 민주적인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발판을 마련하겠다는 겁니다. 함께 의의 의미를 되새겨보고 전남에서의 자긍심과 앞으로 민주시민으로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행사가 열리는 14일까지 40여 개의 전시 체험 부스와 민주주의 학술 포럼, 골든벨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됩니다. 전남도교육청은 이번 학술 문화축제 외에도 전남 의교육 강화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방침입니다. MBC 뉴스 김담입니다. 광주와 전남 지역의 취업자 수는 줄고 실업자는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호남통계청이 발표한 고용 동향에 따르면 7월 광주 지역의 취업자는 78만 3천여 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2천여 명 감소했습니다. 실업률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0.6%포인트 상승한 3%로 나타났고 실업자 역시 5천여 명 증가한 2만 4천여 명을 기록했습니다. 전남 역시 취업자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만 2천여 명 감소했고 실업률은 0.2%포인트 상승한 2.7%로 나타났습니다. 광주 전남의 실물 경기 위축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 광주 전남 본부가 발표한 6월 실물 경제 동향에 따르면 광주의 소비는 백화점과 대형마트의 판매가 줄어들면서 지난해 같은 달과 비교해 5.5% 감소했고 전남도 7.5% 줄었습니다. 광주 지역의 건축 착공 면적은 지난해 같은 달과 비교해 무려 87.1% 감소했고
전남은 0.3% 줄었습니다. 지난주에 개막한 대전 영시축제가 이번 주까지 열립니다. 즐거워야 할 축제지만 인근 주민들 사이에서는 일상 침해라는 불만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밤마다 빛과 소음이 이어져 전쟁 난 줄 알았다는 말까지 나옵니다. 대전문화방송 이교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주말 밤 10시쯤 대전 영시축제장에서 800m 떨어진 선화동의 한 고층 아파트. 집안까지 침범한 빛에 눈부심이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가림막까지 뚫고 들어온 적색과 청색 빛도 번쩍이며 평온한 주말 밤을 회방 놓습니다. 눈이 아플 정도로 너무 심하게 반짝거려가지고 제보를 하게 된 거죠. 애기들이 거의 9시에는 자러 들어가는데 9시부터 번쩍번쩍 하니까 문제가 되죠. 대전 원도심을 관통하는 왕복 6차로를 열흘 넘게 통제하면서 생업에도 지장입니다. 하루 수백 개의 택배를 옮기는 택배기사와 배달 음식을 전하는 배달원은 1분 1초가 돈이지만 불편을 하소연할 곳도 없습니다. 우선 길이 안 좋잖아요. 차를 앞에까지 댈 수 있는 거를 좀 들고 걷는 거? 솔직히 말씀드려 욕 나오죠. 왜냐면 저희 하나 픽업하러 가는데 15분이면 가야 되는 걸 20-30분 돌아서 가고 상점에서 욕먹고 음식값 물어주다 보니까. 정류장에서 우회버스 노선을 안내하는 자원봉사자들에겐 거친 항의가 일상입니다. 항의도 막 받고 그러시지 않으세요? 네, 하죠. 욕 같은 거 혹시? 하죠. 축제 특수를 누려야 할 주변 상권도 상황이 다르지 않습니다. 대전시 집계로는 수십만 명이 찾았다지만 축제 기간 종업원을 휴가 보낼 정도입니다. 술집 이런 데 아니면 식당 이런 데는 조금 도움이 되겠죠. 왜 축제라는 게 술 먹고 노는 거는 되지만 일반적으로 상가들에게 활성화는 되지 않는다고. 대전시 게시판과 각종 SNS에는 영시축제로 인한 소음, 빛 공해와 교통통제에 대한 민원이 해마다 쏟아집니다. 집 앞에서 DJ 파티를 하는 듯하다, 전쟁 난 줄, 메인 도로를 열흘 넘게 막냐, 축제는 공터에서 등 따가운 지적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일상을 지켜달라는 시민들의 질문이 응답 없이 맴도는 사이 대전시는 연일 축제 방문객 수를 홍보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교선입니다. 광주 군공항 이전과 관련한 광주 MBC 특별토론회가 오는 토요일 오전 9시 30분에 방송됩니다. 이번 특별토론회에서는 정부 주도의 광주 군공항 이전과 소음 해결 방안, 종전부지 무상 이전과 관련한 내용들을 짚어봅니다. 토론회에는 한상원 광주상공회의소 회장과 김성걸 한국국방연구소 연구원, 손승광 동신대학교 건축학과 교수 등이 주제 발표자와 토론자로 참여합니다. 정부 주도의 이전 광주시가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알리는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광주시는 어제 오후 5시 전일빌딩 245에서 용기와 연대로 되찾은 빛, 평화를 밝히다라는 주제로 기림의 날 행사를 열고 그동안 알려지지 않았던 일본군 위안부 지역 피해 사례를 공개했습니다. 광주시는 조선대 산학협력단에 의뢰해 광주 지역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관련 자료를 수집했고 그 결과 광주와 연관된 피해자 13명의 구술 자료와 동원 경로 등을 확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고 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 16주기를 추모하는 행사가 오는 18일과 21일 빛고을 시민문화관에서 열립니다. 오는 18일에는 오후 2시의 추모식에 이어 김 전 대통령이 3번의 죽을 고비를 넘겼던 역경의 시기를 담은 연극 지도자 김대중이 처음으로 공연됩니다. 21일에는 김 전 대통령이 옥살이를 하며 이효호 여사와 나눴던 옥중 서신이 낭독되고 민주 평화를 주제로 한 추모 음악제가 열립니다.
현재 강원과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는 강한 비가 쏟아지고 있지만 우리 지역 비구름대가 물러간 자리에 더위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광주와 전남 모든 지역에서 폭염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오늘 광주의 낮 최고 기온은 34도 안팎으로 어제보다 2, 3도가량 높은 기온이 예상되고요. 그 밖에 전남 대부분 지역에서도 체감온도 33도 안팎의 무더위가 지속되겠습니다. 또다시 온열 질환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현재 하늘 모습 보시면 우리 지역 하늘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어 있습니다. 대체로 맑은 하늘 드러난 상태고요. 곳곳에서 가시거리 1km 미만의 안개만 관측되고 있습니다. 종일 대체로 맑고 더운 날씨가 예상되는 가운데 갑작스러운 소나기가 쏟아질 수 있겠습니다. 우리 지역 소나기로 인한 강수량 5에서 40mm 안팎으로 나와 있습니다. 밤사이 전남 섬 지역을 중심으로만 열대야가 나타났습니다. 광주의 현재 출근길 기온은 25도 안팎으로 어제보다 1, 2도가량 높은 기온 보이고 있고요. 한낮 기온 전남 많은 지역에서 33도 안팎까지 올라 정말 덥겠습니다. 전남 순천과 광양에서는 낮 기온 34도 안팎까지 치솟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최고 2m 안팎으로 조금 높게 일겠습니다. 당분간 뚜렷한 비 소식 없는 가운데 열대야와 33도 안팎의 특보 수준의 더위는 계속되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상으로 뉴스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